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청소년 에피소드로 이동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이게 서지영 기자도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진짜 자기소개 그래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서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신중학교 3학년 김민주입니다. 네. 영신중학교 3학년 김민서입니다. 동중학교 3학년 박선영입니다. 예. 영신중학교 3학년 황가빈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제 지난주 에피소드 복습을 하면 청소년 기본소득 아니면 뭐 수당 바우처 수당 중학생은 얼마 정도 받는 게 좋겠다? 김민수 학생? 한 달에? 8만원? 한 달에 8만 원 너무 약한데 우리 김민주 학생은 한 달에 10만 원이죠. 지자체에서 영동군에 1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가빈 학생은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 네. 그럼 10만 원을 통일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되면 15만 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초등학생은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좋습니까? 네, 괜찮다고. 서지영 우리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바우처에 대해서. 꼭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학생은 10만 원,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오, 괜찮네요. 나중에 군수 나오려고. 그렇군요. 화끈하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청소년 축제가 지난번에 열렸어요, 그죠? 네. 청소년 축제 예산이 얼마라고 아십니까? 지난번에 그 청소년 축제 예산 얼마 들었다? 찍어보세요. 펜다. 100이. 100억이야 말도 안 되고. 120만 원. 땡. 더워? 180만 원. 훨씬 어. 240만 원. 훨씬 어. 소심해. 360만 원. 800만 원? 훨씬 어. 2억. 다운. 5천만 원? 오, 홀 비슷했어. 6천만 원. 딩동대. 6천만 원 들었어요. 그거 하루 하는데. 어디에 많이 들을게요? 딘딘. 오, 딩동대. 딘딘에 6천만 원씩 들. 딘딘에 한 6천만 원 중에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4천. 한 절반가량 들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3천. 되게 많이 들어간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6천만 원을 주어진다면 딘딘을 부르겠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당연하죠. 당연하다. 또 다른 데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으로 유명 가수를 안 부른다면. 딘딘 없으면 섭섭한데. 그 전에 축제 만족스러웠습니까? 우리 김민주 학생? 딱히. 어떤 게 좋았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딘딘이 와서 좋았고요. 단점이 없어요. 없어요? 딘딘이 와서 좋았던 밖에 없어? 네. 갔었습니까 우리? 박태현 학생? 아니 저는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우리 황가빈 학생은? 갔는데 아주 살짝만 놀고 갔습니다. 살짝만 보고 왔어요? 우리 김민수 학생은? 저도 가깝고 건물만 갔다가 왔어요. 그랬군요. 만약에 6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정도 딘딘 부르는데 썼을 것 같아요? 김민주 학생은? 오케이? 당연히 부르죠. 그렇군요.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죠? 우리 서지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도시보다는 유명 연예인들을 부르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좀 많이 들더라도 한 명 정도는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홍보가 되고 많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난번에 김유빈 학생하고 강예성 학생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였냐면 일단 접근성이 떨어진다. 청소년관까지 그죠? 그래서 영동 레인보우 도서관 주변으로 좀 이렇게 부스를 했으면 더 많이 왔을 거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유명 연예인을 부르는 것보다 부스를 더 많이 하고 먹을거리를 더 풍성하게 해서 그리고 막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 상품도 만약에 6천만 원이면 노래
노래 경연 대회나 그런 데 가가지고 춤 댄스제랑이 만약 1등한 사람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준다. 그럼 더 오지 않겠어요, 그죠? 노래 경연 대회, 춤 경연 대회 또 뭐가 있으려나? 아니면 팔씨름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무릎 이제 발씨름도 있잖아 이제. 네. 뭐 그런 걸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또 상금을 주면 조금 더 다채롭게 유명 연예인 부르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았어요? 먹을거리를 더 늘린다든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했으면 좋겠다. 딘딘 부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산 맨날 그 저번에 그 청소년 국민운동장에서 했던 것도 한 3시간 4시간 하는데 8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때 연예인들 많이 와서 이렇게 공연했을 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영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뭔가 다양한 대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유빈 학생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는 국민체육관 했을 때는 영동체육관 했을 때는 부스도 더 많고 먹을거리도 다양했는데 그리고 청소년 참여도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구경만 하는 약간 그런 게 많아졌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하고 뭐 이렇게 축제처럼 지역 축제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동권인데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차가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네. 그래서 평소 그러니까 국민 영동 교육도서관이나 수련관 같은 데 가려면 되게 멀잖아요. 혹시 이동권에 제약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나요? 어떤가요? 좀 불편하긴 하죠. 뭐 버스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걸어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냥 아프죠 다. 특히 비가 올 때나 막 푹푹 추울 때 더울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민수 학생은 어디 갈 때 좀 불편합니까? 수련관 같은데 갑니까? 네, 종종 가는데 네, 어떻게 갑니까? 주로 걸어가거나 부모님 차를 타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걸어갈 때 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네? 왜? 우리 가빈 학생은 불편하다는 언제 갈 때? 아무래도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집을 갈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원이랑 집이랑 정반대니까 이제 가는 것도 힘들고 더운 날씨에는 이제 땀 펄펄 흘리면서 가는 게 너무 힘들죠. 네, 가빈 학생 부영초 근처에 사나요? 네. 그래서 여기 시내까지 나오는 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한 빠르면 15분 걸리는데 뛰어와요? 아니에요. 어. 좀 빨리 가면 이거 이제 좀 기본적으로 한 30분 아니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버스를 타진 않습니까? 네. 왜 버스는 왜 안 타죠? 이제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이제 잘못하다가 못 맞추면 이제 또 30분간 기다려야 되는 게 힘들어 갖고. 자주 오진 않으니까 버스가. 네. 우리 선영 학생은 어떻습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그냥 좀 거리가 걸려도 걸어가는 편인데. 거기 가면 좀 멀죠? 네.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는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전동 킥보드가 있지만 그 미성년자는 못 하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옥션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킥보드는 어려우니까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도 못 합니까? 자전거가 없는 애들은 못하죠. 저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청소년 이동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부영초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이 읍내 나오기 되게 힘들고 보통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가 레인보우 도서관이 있는데 인근 시내 그쪽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 영화관하고 그쪽에 좀 있고 시내랑 거기 가까우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민수 학생이겠네요, 그죠? 네. 민수 학생은 좀 편합니까, 그 집이 가까워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오히려 청소년 수련관은 더 멀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거기서 청소년 수련관은 엄청 머네요, 여기죠. 한 가려면 30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가는 길이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가지고 그죠? 타도 많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 서지영 기자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런 거? 우선 저희 사무실은 영동역이랑 가깝고 읍에 있긴 하지만 취재 갈 때도 좀 어려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 군청을 가거나 뭐 시장을 간다거나 교육도서관 간다거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런 곳인데 보통 차로 가면은 3분 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왕복하면은 40분 막 50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이게 한 번 갔다 오면은 1시간 가량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물론 가지만 뭐 카페 뭐 차 한 잔 마시러 가려고 해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3-40분 가량 걸리니까 그게 좀 이미 가기도 전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이 청소년분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대전 같은 데만 타슈라고 알아요? 타슈? 네. 타슈 공용 자전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들어봤어요, 가빈 씨? 네.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까요? 있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라리 좀 더 버스나 그런 곳이 좀 더 많이 해갖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순환버스 같은 게 네. 최소 30분 단위로 아까 얘기한 부용초나 주거단지, 우창빌라 쪽이나 아니면 여기 시내를 관통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렇게 교육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를 계속 30분 단위로 돈다면 어떻게 좋을 것 같습니까?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서 학생 어떻습니까? 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쁘게 순환버스라고 이렇게 이쁘게 표시를 해놓고 저 버스는 꼭 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순환버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하고 이렇게만 도는 것 같아요, 가깝게. 그래서 저는 주거단지를 좀 확대해서 10분마다 딱딱딱 어플로 또 확인할 수 있다는 버스가 어떤 것 같아요? 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좋긴 좋죠. 근데요? 뭔가 그래도 놓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가끔 오류가 걸리면 이제 먼저 갔는데 기다리고 있다 6분 남았다 이런 게 오류 걸리면 조금 힘들기도 하니까. 아니면 그렇군요. 서정 학생 어떻습니까? 순환버스.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은 막 옆에 막 버스 그 가는 게 다 써져 있거든요. 네. 막 인터폰 비슷한 그런 거에서. 근데 거기 가서 보기보다는 스마트폰 같은 걸로 딱 볼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괜찮다고 잘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 가보니까 또 저상버스라고 알아요? 저상버스? 이 버스가 보통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이 바로 타는 거거든요. 바로 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되면 버스는 보통 휠체어 탄 사람이 못 타잖아요, 그죠? 근데 저상버스가 되면 이게 딱 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내려와 이렇게 쫙 내려와 보드랑 딱 돼서 뭔지. 이게 자전거도 실을 수 있고 휠체어도 탈 수 있고 바로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여러분 버스가 공짜입니까? 아니요. 우리 버스 공짜인가? 버스 카드 있잖아. 카드 있긴 한데 그거밖에 못 하잖아. 그 이상한 거. 버스 공짜입니다. 7월부터 청소년들. 모르고 있었군요. 충전해가지고 공짜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근데 얘기한 대로 청소년들이 가는 곳들에는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상버스, 순환버스, 저상버스 이렇게 되면 자전거 타다가 힘들면 바로 버스에 자전거 싣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게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읍 지역에 살아도 모르지만 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또 막차 시간이 있잖아요, 또 그죠? 6시 전에 끊기기 때문에 읍에서 더 놀고 싶은데 시내에서 버스 시간이 한 6시 전에 다 끊기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면 지역에 사는 친구들 보니까 한 8시나 9시쯤에 막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타슈는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 민수 학생은 그런 게 있다면 공용 자전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전거를 못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근데- 자전거를 타슈라는 걸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전거를 타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영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자전거가 저도 예전에 타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바퀴에 구멍이 나가지고 아니 못하게 공용 되죠. 자전거 얘기하는 거죠. 공용 자전거. 아. 그래서 관리하는. 누구나 여기 타고 놓고 가는 거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타기 편. 가빈 학생은. 좋긴 좋은데 사고 날 확률이 좀 높기도 하니까. 맞아. 자전거 도로가 잘 안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놔둘 때 좀 엉망으로 놔두는 사람도 있어갖고 오히려 그게 더 민폐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고 그 자전거 도로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확충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 여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게 자전거는 오르막은 힘들잖아요, 그죠? 오르막은 힘드니까 김해시 제가 알아보니까 김해시는 공용 전기 자전거가 있대요. 전기 자전거 있으면 오르막 하면 이게 모터로 하면 금방 쑥 올라가는 거거든요. 김해시 전기 자전거는 청소년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김해시처럼 전기 자전거를 한다면은 그러면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딱 거치를 해놓고 버스로 또 탈 수도 있고 이동해서 그렇게 하면 좀 이동권이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예. 그렇긴 한데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 약간 저희 나라가 뭐 가방 이런 건 안 훔쳐도 자전거 안장이라든가 바퀴라든가 이런 많이 훔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설치했다가 막 누가 훔쳐가면은 돈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이 뭐 CCTV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엔 전자장치가 다 돼 있어서 거기다 자전거 하나하나마다 GPS나 이런 걸 하면 누가 가져갔는지 금방 아니까 그런 걸 잘못하는 친구들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뭐 이용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훔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걱정된다. 네. 우리 서지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버스가 좀 잘 돼서 앱으로 연동하면 되게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 뭐 당장에 카카오맵 켜봐도 되게 버스가 많이 떠요. 어디 간다라는 게. 근데 언제 도착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순환버스가 일단 잘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뭐 다른 지자체나 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그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자전거도 그 전에 좀 같이 병행돼서 잘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위험도 있고 좀 자전거 도로가 좀 잘 안 닦여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제 이동권은 되게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이제 여기 오더라도 차를 태우지 않으면 잘 못 오니까. 그래서 순환버스가 일단 여러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영동군에 노란색이든 딱 눈에 확 띄는 있잖아. 그런 순환버스 그런 차가 계속 교육도 도관부터 여기 시내 레인보우 도서관이나 힐링센터 포함해서 청소년들까지 코스를 잘 짜서 최소 30분에 한 대씩은 돌아다니면 좋겠다. 요거 하나랑 그 순환버스가 이왕이면 무상버스 그 다음에 저상버스였으면 좋겠다. 노인들도 쉽게 계단 안 올라가고 바로 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리고 또 승강장 기다리면 되게 덥잖아요, 그죠? 덥죠. 덥고 앉아 있을 때도 없는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승강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서 기차에서 기다리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승강장이 쾌적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좋은 것 같아요. 예, 승강장에도 그런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서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최근 버스에 와이파이도 설치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와이파이도 해서 승강장에도 와이파이가 돼서 앱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거 하나랑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김해시처럼 전기 대중교통 전기 자전거 공용 전기 자전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는 못하지만 자전거는 탈 수 있거든요. 더구나 또 세발 자전거도 있잖아요. 세발 자전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발 자전거도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짐도 싣고 세발 자전거로 가면 또 안전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세발 자전거 가면 이게 적지 않은 게 막 이렇게 넓어지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권에 대해 청소년 이동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싶은 말 각자 하고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재영 기자부터 시작할까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되게 교통이 많이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라고 해서 집 근처까지 학교가 버스가 오고 끝나면은 뭐 데려다주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놀러 갈 때는 어떻게 놀러 가야 되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통이잖아요. 뭐 몇 시 차가 있고 그럼 나 몇 시에 집에 출발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통이 좀 잘 돼야 내가 몇 시에 어디 밥을 먹고 어디 뭘 보러 가고 이게 딱 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통이 가장 이제 어떤 일상에서 기본이 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뭐 앞으로 7월 달부터는 무상 요금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편리성이 좀 높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민주 학생 마지막 멘트 해주십시오. 빨리 순환버스가 설치되어서 애들이랑 많이 놀고 싶어요. 처음 출연에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김민수 학생은 예? 영동에 자전거 도로 좀 많이 깔렸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예, 전에 살던 데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 옆에 따로 있어서 갖고 편했는데 여기 어디 없어가지고. 살죠? 경기도 오산이요. 경기도 어디요? 오산이요. 오산. 그때 되게 편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예, 해갖고 자전거 잘 못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황가빈 학생. 저도 버스나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해요. 너무 이제 버스 시간을 딱 좀 더 늦게 해줘서 애들이 좀 더 많이 놀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영 학생 마지막 얘기해 주시죠. 저도 약간 자전거 같은 거나 약간 버스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내 교통수단 이동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냥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 시골에 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또 갓길에 인도가 없어서 그냥 막 진짜 되게 위험하게 걷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한 영동이 되려면 인도도 확보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게 제일 걱정인 게 사고 날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그렇게 자전거 타기 좋은 영동, 걸어 다니기 좋은 영동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